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입양, 친양자 입양, 그리고 성본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고,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부모가 있겠죠. 기존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재혼을 했고 재혼한 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저와 성은 다를 수 있겠죠. 전 이씨고 이 재혼한 자녀의 성이 김씨라고 할 경우에 이 아이가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 저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성본 변경 입양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될 수가 있는데,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엔 이 아이의 친부모가 있겠죠. 엄마와 아빠가 있을 것이고 그 엄마와 제가 재혼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 입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친아빠가 있을 텐데 이 아빠는 여전히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망을 한다고 할 경우 이 아빠의 재산을 이 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양부가 되는 거죠. 계부라고도 하고요. 법적으로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사망을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 제 상속 재산 또한 이 아이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결국은 아버지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엄마는 친엄마가 있겠죠. 그 친엄마가 저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는 한 명이지만 아빠가 두 명이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친양자를 제가 삼는 거죠. 이 아이의 친부가 있을 텐데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친부는 아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친부의 동의가 필요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지만 동의서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절차가 허가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면접을 안 한다든가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기타 사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친양자와 입양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성본 변경은 무엇이냐?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이정빈이고 전주 이씨, 이게 저의 성본인데 이 아이는 김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광산김씨도 있고 김해김씨도 있습니다. 성이 다를 때 이걸 저의 성으로 똑같이 일치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성본 변경의 허가 신청이라고 하는데, 친양자 입양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친양자 입양 신청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성본도 변경이 됩니다. 따로 성본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입양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본이 그대로 김씨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성본 변경 허가 신청서도 해줘야 돼요. 자,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입양을 하지 않고 성본만 변경을 해도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입양 신청을 먼저 하고 입양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성본도 변경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그 부모는 여전히 부모예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신청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친양자 입양을 하고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성본 변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연스럽게 내 아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본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허가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절차가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 나왔다 가족관계 등록 신청 변경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 대법원 사이트에서 어떻게 안내가 되어 있고 어떤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가사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오늘 진행할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과 양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클릭하시면 자의 성본 변경 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그리고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등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테니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처음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고 대부분은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친양자는 친양자로 삼을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은 성인도 가능합니다. 입양은 성인도 되지만 친양자는 성인은 될 수 없다. 아이만 가능하다. 그리고 13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동의와 승낙이 필요로 하고 이 부분은 서류 작성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부모가 된다는 것이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는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성과 본의 변경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단에 서류가 나와 있는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다운이 가능하고 제가 이미 이 다운을 받아서 블로그에 첨부를 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보자면 이런 종이 파일이 나옵니다. 한글 파일이고 청구인은 신청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사건 본인은 아이를 얘기합니다. 성과 본이 변경될 아이겠죠. 청구인 사건 본인을 입력을 해 주시고 사건 본인의 성을 김씨에서 이씨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엔 김해 김씨 또는 광산 김씨, 전주 이씨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이고 빈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들 또한 주민센터 가까운 곳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는 지금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요새 법원에서 조회를 해요. 관련 기관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나머지 서류들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성과 본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입양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성과 본이 더 잘 쉽게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입양을 하지 않고 성과본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성과본만 변경하지는 않고요. 입양을 한 다음에 성과본을 변경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의서가 필요로 해요. 친부, 계부, 조부모, 자,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계부, 지금 아이를 입양한 계부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친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의가 필요로 하죠. 이 동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연락이 두절됐거나 뭐 사이가 안 좋거나 등등등. 그런 법원에서 친부나 조부모에게 우편물을 계속 몇 차례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이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성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라고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합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가 허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정에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해도 허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진술서는 내가 왜 이 아이의 성과본을 변경을 희망하는지 그 이유도 작성을 해야 하고, 아이 또한 아이는 왜 성과본을 변경하고 싶은지 또 진술을 해서 간략하게라도 채워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밑에 자필로 작성을 하고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양자 입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서류의 내용을 보자면 아까와 다를 게 없죠. 청구인 기재하시고 사건 본인은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고 기재를 하고, 밑에 필요 서류도 대동소이합니다. 작성 예시도 나와 있죠. 조금 더 길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동의서랑 승낙서는 다른 파일로 따로 저장을 시켜 놨으니까요. 블록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다만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아이를 면접 교섭하지 않거나 연락이 투절되지 않거나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교류도 잘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종이 파일로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간편한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서류 제출에서 밑에 가사 서류라고 보일 텐데 이걸 클릭하시면 각종 서류들을 전자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도 있고요. 친양자 입양 신청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는 따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 우측에 사건명 검색하기를 누르셔서 이쪽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입양 허가라고 조회를 하면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 밑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네모 박스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작성 화면으로 나오는데,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미 작성해 놓은 걸 같이 보자면, 자, 뒤로 돌아가서 처음 작성 화면이 나올 때 관할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관할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요. 지금 인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천 가정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서요.
도움을 눌러주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력을 해주시고 청구인은 이제 그 계부가 되겠죠. 계부를 청구인으로 입력해 주시고 사건 본인은 I겠죠. 자, 저장을 누르시고 밑에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작성 예시, 사건 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한 명이면 청구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밑에 내용도 청구인, 뭐 여기에서는 저라고 가정을 하면 청구 외 재혼한 배우자겠죠. 이름을 쓰고 청구 외 자녀, 배우자의 자녀가 더 행복하고 구김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쓰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쓰면 더 좋겠죠.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소송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은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빨간색으로 저희가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나옵니다. 이 서류들은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블로그에 제가 첨부를 해놨고요.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친생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간편하겠죠. 사정을 잘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동의서와 인감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출을 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면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명과 동일 체크를 하시고 파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끌어다가 옮겨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파일 첨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아무 파일이나 넣은 건데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 파일명을 다 저장을 하고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첨부를 하고 등록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첨부가 되는 거예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하단으로 파일이 첨부가 될 겁니다. 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자, 쓸데없는 파일은 여기 X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모든 파일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버퍼링이 되고 있죠. 자, 작성이 완료가 되면 심판 청구서가 작성이 되고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요. 비용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따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서명 요청을 하면 바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제출한다고 하면 서명 요청이 아니고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전 제출할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제출 버튼 누르면 이 비용을 계좌이체로 납부하든 카드로 납부하시면 사건 번호가 생성이 되면서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면요, 법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 그게 전부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친양자 입양 신청서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작성하던 중이라 이걸 이전 화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전 버튼을 누르면 전 화면으로 넘어가고 친양자 입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사자 똑같이 입력합니다. 사건 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입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내용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다음 버튼 누르면 아까와 같이 파일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파일명에 체크를 하고 파일 첨부를 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작성이 완료가 되면 똑같이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나왔죠. 52,000원에 4,500원. 이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게 될 경우에 보통 비용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받는 곳은 한 30만 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 경우 그 친부 쪽과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동의를 받지 못할 때 절차를 진행을 하면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요, 여러분께서 직접 충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제가 블로그에 서류를 첨부해 놨으니 그 종이 파일을 활용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집에서 전자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 동안 구독자가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꾸준히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